자, 오늘 중요한 날이 주목되는 날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공관병 갑질 파문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가 군 검찰에 오늘 오전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출석해서 했던 말 먼저 들려드릴게요. 예. 들려드리고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 테니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아들 같은 마음에 그랬답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저는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은. 어째서요? 왜냐면요 자기 아들이 휴가 나올 때 그 아들을 수발들게 하는 사람들이 공관병이에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 아들을 수발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하. 아니 자기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면 네. 자기 아들 휴가 나온 아들의 속옷 빨게 하고 아들한테 전 안 갖다 줬다고 전으로 던지고 또는 뭐 음식 만들어서 주라 그러고 또는 운전병은 사령관을 타는 차의 운전병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태워서 어디 보내고 네.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네.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아들 같은 마음이란 말이 과연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요. 다른 집의 아들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 아들이 딴 데 가서 공관병으로 근무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저분은 노발대발 할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여단장급 돼가지고 찾아가서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런데 나와서 하는 말도 보면 전혀 반성하는 의미가 안 보여요. 네. 저는 그래서 아들 같은 말이란 말은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남편이 알았냐 했더니 아니라고요. 꼬리 자르게 하는 거죠. 네. 본인이 혼자 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처벌받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이미 1년 전에 불러서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네. 국방장관까지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 사령관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박 네. 사령관이 몰랐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두하 변호사님, 왜 이런 게 사자성어가 떠오를까요? 이장패천. 손바닥으로 왜 지금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사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아들 같은 이런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마냥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뭐 어떻게 하셔도 이제 고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비난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더 비난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의상이나 이런 거 갖고 뭐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네. 저런 모자 쓰고 나오시고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뭐 섣부르게 비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고 어떤 분은 또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군의 사기는 박찬주 그 대장의 사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장병들의 사기가 문제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 장병들의 사기가 있어야지 잘 싸우는 거니까 네. 그 사기라는 건 그걸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휘관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지휘관들도 이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민구 장관이 지적한 사람이 막 많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건 박찬주 대장만 알려진 거 보면 다른 지휘관들은 뭐 정도가 달랐거나 아니면 오히려 잘해준 사람들도 있으니까 꽃보직이란 말까지 나왔겠죠. 네. 너무 편하게 있었던 사람들도 공관병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다른 지휘관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네. 일정 부분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사실관계로 확인하면서 네. 발표할 때도 어느 정도는 확인된 거고 그 확인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 검찰이든 군검찰이든 일반 검찰이든 각각 조사할 부분을 조사해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말 확인되는 대로 엄정하게 뭐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해야죠. 아마 양 변호사님 뭐 그런 걸 실제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가요. 저 승용차에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정말로 석고대죄까지는 아니지만 사과 이렇게 했다면 국민들이 요만큼은 조금은 동정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두하 변호사 말씀처럼 모자 푹 둘러쓰고 아니 창피한 줄은 아나 보죠. 모자 둘러쓰고 지금 뭐합니까? 아들 같은 마음이 그랬다고요? 창피한 마음을 안다기보다 왜 나한테 이래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혹시 비춰질까 봐 저렇게 쓰고 나온 것이고요. 네. 나 이럴 때 보면 뭐 고개를 별로 숙이거나 그런 모습도 안 그러네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저는 장담하는데 사안의 유증함을 본인은 그다지 크게 못 느낄 겁니다. 아하. 저기 군검찰단에요. 네. 참고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하. 군검찰단 자기 지금 남편 휘하 부하 까마득한 밑에 그 부하직들이에요. 네. 내가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얘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네. 실제로 그리고 저기서도 어차피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고 또 정상적인 수사 이것까지 진술 네. 얻어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만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당당한 것뿐이고 단순히 늘 아는 육군 내에 군부대 지금 출두하는 건데 네. 그동안 평생을 자기 집처럼 그냥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할 때 공적인 일을 해라는 공업원병 데려다가 자기 집안일 시키신 분인데 네. 지금 상황에 와서 갑작스럽게 구별이 간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신 것 같아요. 최재문 교수님, 박찬주 사령관 군인 정신이 투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합니다. 고깃집에서요, 회 떠오라 하니까 그 부사관이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한 3시간 거리, 왕복 3시간 거리를 회를 떠왔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최순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최순실이 청와대 가서 김밥 사오라고 그러네요.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사왔어요. 네. 효자동 앞에 가가지고. 저거 지금 상승 레스텔이라고 네. 저 군부 7군단 있을 때 일이에요. 저게 지금 있는 부대가 아니고 그 전 부대에 있었던 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갑질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7군단장 할 때도 자기 그 부대 안에 있는 네. 뭐 일반인과 군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 네. 시설에 고깃집이 있었는데 네. 그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 관리관이나 병사들 월요일 날 쉬었는데 월요일 날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 쉬지도 못하고 이들이 또 문을 열어야 돼요. 아. 병사들이. 그것도 갑질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게 이제 주로 고기나 한식을 판매하는 곳인데 네. 회를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를.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이에요. 저 네. 부대가. 그러면 관리관이 보통 부사관이나 아니면 이제 군무원들이 하는데 네. 관리관이 이천에서 노량수산시장까지 가서 회를 사오는 거예요. 네. 그걸 사와가지고 또 하루는 그걸 취소를 했대요. 네. 그럼 관리관이 자기 돈으로 사온 거거든요. 하하, 그걸 참. 돈도 돌려주지도 않고 네. 또 한 가지 갑질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돌솥밥. 원래는 저희가 돌솥밥을 하는 게 일반 그 백반 같은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자기가 돌솥밥 먹고 싶다 그래서 일에 한 번 쓰려고 돌솥을 딱 구입을 한 거예요. 그 돈 나갔죠. 또 테이블보. 저 부인 되는 분이 테이블보를 독일식 걸로 바꾸라 그래서 그걸 또 돈 주고 사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온갖 갑질을 하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모든 네. 게. 병사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네. 병사들의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휴식을 잘 시키게 하고 네. 정말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내 자식처럼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을 해줘야 사기가 붙지. 저런 식으로 갑질하면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사기가 더 떨어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박찬주 사령관이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동화책이 그거 아닐까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고깃집 가서 회 떠오라니까 회가 쫙 나오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즐겨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교회를 다녔다는 게 보도로 이미 알려져 있죠. 이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한 교회에서 했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족 복음화의 모든 열쇠는 군 복음화에 해마다 20만 명의 장정이 우리 군에 옵니다. 그중에서 14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교회를 다니게 되면 너는 이제 기독교 신자다 하는 어떤 몸의 흔적은 아니지만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자는 겁니다. 이 인원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신앙을 갖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아닙니까?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75% 3,7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군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소명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제 가슴속에 잊지 않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지금 더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음식이 초코파이처럼 여겨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른바 떡 5개랑 고기 2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데 그 어떤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시면서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게 기독교의 근본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들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당신 떠나기 전에 일일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다라는 게 예수의 사랑으로 상징되는데 네. 이게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공감병들에게 데리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기독교였다는 걸 아는 순간 정말 민망하지만 그 안에 혹시 공감병들 중에 교회를 다니던 분들 중에서는 다시는 교회 가기 싫어졌던 분들 생겼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참 기독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분이야말로 참 기독교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삶을 몸으로 보여줘 버리신 게 아닌가. 기독교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닌가 하시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고생을 했을 박찬주 사령관. 그런데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